안녕하세요. 어서와 콜라 앤 서블은 처음이지 발표를 맡게 된 박지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카페24 클라우드 서비스 팀에서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이제 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오픈스택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해서 아직까지 오픈스택과 열심히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제가 1년 동안 오픈스택을 스터디하면서 콜라 앤 서브를 경험한 내용들을 다음 순서와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콜라 앤 서브에 대해 깊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니어 관점에서 콜라 앤 서브를 처음 사용하시려는 입문자들을 위해 준비한 세션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배포 도구들을 사용하여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콜라 앤서블은 앤서블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오픈스택을 배포합니다. 콜라 앤서블은 콜라 프로젝트 내 배포 도구인데 콜라 프로젝트는 오픈스택 커뮤니티 그룹에서 오픈스택 배포를 보다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콜라 프로젝트는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여 오픈스택의 배포 및 관리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콜라 앤서블을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오픈스택 서비스의 배포 및 구성을 자동화합니다. 따라서 콜라 앤서블을 사용하면 앤서블의 플레이북을 활용하여 오픈스택 배포와 관련된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앤서블의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호스트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배포를 원활하게 확장 및 축소할 수 있고 컨테이너에 오픈스택 서비스를 배포함으로써 각 서비스를 종속성과 함께 캡슐화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라 앤서블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내부 연구용 서버에 테라폼을 통해 VM을 생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디플로이 서버는 한 대, 컨트롤러와 셉 서버는 3대씩, 컴퓨트와 네트워크 서버는 2대씩으로 구성하였고 OS는 22.04로 진행하였습니다. 디스크와 메모리는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최소 요구사항으로 설정하였고 네트워크는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키텍처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네트워크 역할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서비스 네트워크와 테넌트 네트워크는 각 오픈스택의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MGMT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API 통신 및 관리 대역으로 사용하고 익스터널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각각 외부 통신과 셉 통신 대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콜라 앤서블 배포는 오픈스택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였고 먼저 콜라 앤서블 설치 전 가상 환경을 통해 콜라 앤서블에 필요한 패키지를 별도로 관리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여기 마스터 브랜치로 콜라 앤서블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스터 브랜치로 설치를 하게 되면 최근 변경 사항이 모두 포함된 최신 개발 버전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안정된 스테이블 브랜치로 설치합니다. 저는 오픈스택 Z 버전으로 설치하였고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콜라 앤서블과 관련된 디렉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디렉터리에는 각종 앤서블 플레이북 파일과 예제 설정 파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라 앤서블 인스톨 뎁스 명령어를 통해
엔서블 갤럭시 종속성을 설치합니다. 엔서블 갤럭시는 엔서블 롤을 검색, 재사용 및 공유하기 위한 허브로 도커 허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되면 requirements YAML 파일을 통해 엔서블 컬렉션이 설치됩니다. 이 엔서블 컬렉션은 플레이북, 역할, 모듈 및 플러그인을 포함하는 엔서블 콘텐츠의 배포 형식으로 컬렉션을 사용하면 기존 릴리즈와 별도로 유지 관리되기 때문에 새 콘텐츠가 더 자주 릴리즈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완료되면 이 엔서블 컬렉션 디렉터리에서 오픈스택 콜라 프로젝트에 대한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포 전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설정 파일은 콜라 엔서블 디렉터리에서 예제 인벤토리 파일과 설정 파일을 이 etc 콜라 디렉터리에 복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인벤토리 파일은 올인원과 멀티노드 파일이 있는데 이 올인원 설치는 단일 노드에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멀티노드 파일을 환경에 맞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password.yaml 파일에는 배포에 사용되는 모든 비밀번호가 저장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비밀번호가 모두 비어있기 때문에 이 랜덤 비밀번호 생성기를 실행하여 채워넣습니다. 아무래도 password.yaml 이 한 파일에 모든 비밀번호가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서블 볼트를 사용하여 password.yaml 파일 암호화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이 엔서블 볼트는 비밀번호 및 키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하여 password.yaml 파일의 암호를 설정하면 이렇게 암호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보려면 엔서블 볼트 뷰를 통해 설정한 암호를 입력한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lobal.yaml 파일이 바로 콜라 엔서블의 기본 구성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서 콜라 엔서블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옵션들을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배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콜라 옵션에서는 콜라 엔서블 배포에 사용할 이미지로 우분투, 오픈스택 버전은 제도로 설정하였고 멀티노드인 경우 고가용성을 위해 이렇게 인터널과 익스터널 네트워크의 VIP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네트워킹 옵션에서는 각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픈스택 옵션에서는 이 Enable 오픈스택 코어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 오픈스택의 핵심 서비스인 글랜스, 키스톤, 뉴트론, 노바, 히트, 호라이즌이 배포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들의 옵션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백엔드로 셉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셉 서버에 셉을 구성하여 이 셉 옵션에 인증 정보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셉은 셉 ADM을 통해 따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일만 환경에 맞게 수정하면 콜라 엔서블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트스트랩 서버를 통해 배포에 필요한 콜라 종속성을 멀티노드에 설치하고 이 프리체크를 통해 실제 배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포를 진행하면 되고 배포가 완료되면 포스트 디플로이를 통해 어드민에 대한 자격 증명이 설정된 파일을 생성해서 오픈스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 몇 줄로 간단하게 오픈스택을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각 명령어를 실행하면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라 앤서블 스크립트를 보면 각 작업에 따라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부트스트랩 서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션 변수는 이 작업에 대한 설명 메시지이고 플레이북 변수는 실행될 플레이북 파일의 경로이며 엑스트라 옵션 변수는 플레이북 실행에 추가 옵션을 의미합니다. 즉 콜라 액션 변수를 부트스트랩 서버 값으로 전달해서 콜라 호스트.yaml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이 콜라 호스트.yaml 파일을 보면 다시 getOffects YAML 플레이북 파일을 가져와서 실행하고 베어메탈 그룹에 오픈스택 콜라 베어메탈 역할을 적용합니다. 이 getOffects YAML 파일은 내용이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모든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베어메탈 역할의 경우 이전에 설치한 컬렉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어메탈 역할이 실행할 작업 순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etc 호스트 파일을 생성하거나 클라우드 이닛 설치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들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체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체크와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 서버처럼 실행될 플레이북 파일의 경로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플레이북 변수에 설정된 site.yaml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콜라 액션 변수를 프리체크 값으로 전달하여 site.yaml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이 site.yaml 파일에는 각 오픈스택 서비스 및 구성 요소의 역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해 배포 및 구성이 진행됩니다. 예시로 키스톤 역할을 적용하는 부분을 가져와 봤고 키스톤 서비스를 활성화한 경우에 이 키스톤 그룹에 키스톤 역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스톤 역할이 실행할 작업 순서를 보면 콜라 액션 변수 값에 따라 작업 파일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키스톤에 대한 precheck.yaml 파일이 실행됩니다. 이 precheck YAML 파일도 내용이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서비스 precheck라는 역할을 적용해서 해당 서비스가 실행할 호스트가 인벤토리 파일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각 서비스에 맞게 포트 확인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디플로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체크와 마찬가지로 디플로이도 콜라 액션 변수를 디플로이 값으로 전달해서 site.playbook을 실행하기 때문에 키스톤에 대한 deploy.yaml 파일이 실행됩니다. deploy.yaml 파일은 각 서비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config 파일 설정 및 컨테이너 배포 등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디플로이입니다. 포스트 디플로이는 바로 포스트 디플로이.yaml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실행되면 기존 템플릿을 통해 디플로이 노드의 etc 콜라 디렉터리에 어드민 오픈RC와 클라우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파일을 통해서 어드민에 대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오픈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콜라 앤서블이 배포되는 과정을 쭉 설명드렸는데 말로만 들으시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실제 배포하는 과정을 미리 녹화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에 사용할 구성 파일들입니다.
추가로 셉 구성에 필요한 키링과 구성 파일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부트 서버와 프리체크 디플로이를 로 진행합니다. 디플로이 되는 과정은 길어서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포스트 디플로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민에 대한 자격증명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레이북을 따로 작성해서 컨트롤러 노드에 오픈스택 CLI 클라이언트 설치와 어드민 오픈RC 파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노드에 배포된 오픈스택 서비스별 컨테이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스택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랑 이미지 네트워크 등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까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호라이즌 접속까지 잘 되고 생성한 리소스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콜라 인서블에 대해 알아보고 배포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콜라 인서블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데브 스택과 수동 설치를 통해 오픈 스택을 배포해 보았는데 확실히 콜라 인서블을 사용하니까 배포가 정말 쉽고 간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동 설치를 하면서 오픈스택의 각 서비스들을 하나씩 설정하고 구성하는 작업이 오픈스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되었지만 아무래도 일일이 설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오류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콜라 앤서블의 경우 etc 콜라 config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이 서비스 구성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앤서블이 배포된 상태에서 컴퓨트 노드의 CPU 및 램 알로케이션 레이시오 옵션을 추가하려면 이 etc 콜라 config 디렉터리 아래에 nova.conf 파일을 생성해서 해당 옵션을 작성한 후 다시 배포를 하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전역적으로 구성을 재정의할 수 있지만 특정 호스트별로도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방금 설정한 옵션을 콜라 컴퓨트 1번 노드의 값만 변경하려면 이렇게 etc 콜라 config 디렉터리 아래에 nova 콜라 컴퓨트 1번 nova.conf 파일을 생성해서 배포를 하면 되고 콜라 컴퓨트 1번 노드 값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옵션이 다음과 같이 전역 설정으로도 되어 있고 호스트별 설정으로도 되어 있다면 더 하위에 있는 파일이 우선시됩니다. 즉 호스트별 설정이 존재하면 해당 호스트에는 전역 설정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파일을 통해 배포가 되기 때문에 쉽게 호스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서 간편했고 컨테이너의 오픈스택 서비스를 배포하기 때문에 각 서비스가 격리된 환경에서 동작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 사용을 통해 각 서비스가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한 구성 및 종속성으로 실행되어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콜라 앤서블은 기본적으로 kai.io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하지만 로컬 레지스트리 또는 도커 허브와 같은 기타 공용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 앤서블을 사용하면서 앤서블 및 도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콜라 앤서블 배포는 잘 되었는데 이미지 생성이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콜라 앤서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서대로 따라하다가 발생한 문제였는데 원인은 인벤토리 파일에서 스토리지 그룹을 셉 노드로 설정해서 생긴 이슈였습니다. 신더 서비스의 경우 신더 볼륨 그룹에 신더 서비스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더 서비스의 하위 그룹이 스토리지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이 셉 노드에 신더 서비스가 배포되면서 구성된 셉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그룹을 샘 노드가 아닌 신더 서비스를 배포할 컨트롤러 노드로 변경하였고, 셉을 재구성하여 배포하니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콜라 앤서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앤서블 플레이북을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찾아보니까 앤서블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식 문서에서도 앤서블과 도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권장되기 때문에 콜라 앤서블 입문자 분들께서는 같이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콜라 앤서블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콜라 앤서블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패스워드.yaml 파일에 대한 액세스 제어 및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콜라 앤서블은 오픈스택 서비스 배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초기 배포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지만 컨테이너에 배포된 오픈스택 서비스를 관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 및 확장을 자동화하시려면 오픈스택 헬름을 추천드립니다. 오픈스택 헬름을 사용하면 헬름 차트를 통해 오픈스택 서비스 및 리소스의 원하는 상태를 정의하고 쿠버네티스를 통해 정의한 상태에 맞게 리소스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사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쿠버네티스 쪽도 공부해서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느낀 점에서도 말씀드린 앤서블 및 도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콜라 앤서블 뿐만 아니라 다른 오픈스택 배포 도구들에도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통해 콜라 앤서블 사용을 무조건 추천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배포 도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 중에서도 콜라 앤서블은 이런 녀석이구나 하면서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콜라 앤서블 입문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박지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